1989년 6월 15일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앤드루의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됩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키가 좀 큰 여성이 입에 검은 테이프로 재갈을 물리고, 오른쪽엔 어린 소년의 잎에 검은 테이프로 재갈을 물린 모습인데요. 얼핏 보기에 납치되어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에 쓰인 필름으로 보아서 문제의 사진은 1989년 5월 이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이며 왜 이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타라 칼리코. 그녀는 1969년 2월 28일에 태어난 많은 에너지와 큰 목표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타라가 다니던 해 동안 벨렌 고등학교에서는 그녀는 스키클럽, 프랑스 클럽, 테니스까지 적어도 1년은 벨렌 고등학교 행진 밴드의 깃발 군단의 일원이었을 정도로 매일 할당된 그녀의 24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짐을 싸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운동신경이 강하고 집중력이 있는 소녀였죠. 그녀는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죠. 10대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보낸 타라는 뉴멕시코 대학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 대학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심리학자가 되는 것을 꿈꿨어요. 그리고 지역 은행에서도 일도 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과 매일 그녀의 일정도 기록을 했죠. 그녀의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타라, 의붓 아버지와 함께 브루그 드라이브 40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타라는 무엇을 서로 공유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멕시코주 47번 도로를 정기적으로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엄마와 타라는 25마일의 길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칼리코와 같이 그녀의 엄마도 산타페 철도의 보조 열차장으로까지 승진을 할 만큼 야심차고 단호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러던 1988년 9월 20일, 사실 어느 날인가부터 엄마는 자전거 타기를 꺼리기 시작했는데, 뉴멕시코주 47번 도로를 따라 일부 운전자들이 모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타라는 산책로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날도 타라의 어머니 패티 도엘은 산악 자전거를 타러 나가려는 것을 말렸는데 타라는 듣지 않았고, 엄마는 그러면 후추 스프레이라도 가져가라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타라는 웃어 넘기고 말죠. 녹색과 흰색 줄무늬 반바지와 흰색 발목 양말을 신고 0.5인치 금태 귀걸이와 2개의 반지를 낀 준비를 마치고 나서 자전거를 타려고 타라가 보니까 그녀의 자전거에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자전거 대신 엄마의 자전거, 네온 핑크색 러핀을 그날 아침에 엄마가 빌려주게 되죠. 집을 나서기 전에 문 앞에서 칼리코는 엄마에게 사이클링을 한 뒤 12시 30분에 남자친구와 테니스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정오까지 안 오면 데리러 와 엄마
라는 말을 남깁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의 딸이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길을 따라서 뉴멕시코주 47번 도로를 향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오전 9시 30분. 평소와 같이 산악 자전거를 타러 집을 나선 칼리코. 어느덧 시계를 보니까 12시 5분을 향해 있었어요. 엄마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시간인데 타라가 오지 않고 엄마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라가 그 길을 몇 년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길을 잃을 리는 없단 말이죠. 엄마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거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9월 21일 아침, 타라는 거의 24시간 동안 실종 상태였어요. 수사관들과 엄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타라의 길을 찾아 헤매는데요. 광활한 모래와 바위가 수마일 동안 계속되었고 타라는 눈이 부신 뉴멕시코의 태양 아래 어디든 있을 거라고 그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색 범위가 타라가 이동한 도로의 양쪽으로 확대될 것을 제안했는데 대체 경로나 지름길을 시도하다가 타라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고속도로 반대편을 걷다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딸의 보스턴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워크맨은 나중에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각난 채로 발견이 되었고 그 주변은 서늘한 곳이었는데 흙 속에는 자전거 트랙이 나 있었죠. 그 옆에는 도로로 이어지는 타이어 트랙이 있었고요. 이것으로 보아서 경찰은 예측을 하는데 결국 암울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들은 납치의 경우고 그녀는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엄마 패티는 타라가 납치된 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생각으로는 타라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워크맨을 현장에 남겨두었다고 믿었습니다. 수사팀은 타라의 주변 인물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좋았고 타라가 살던 발렌시아 카운티는 인구가 적어 범죄 자체도 적발되지 않는 사례도 흔하고 마약 거래, 강력 범죄가 빈번했기에 납치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도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남자친구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고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9월 20일 사건 당일 타라가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 흰색 트럭을 몰고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녀는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다 라면서 트럭은 흰색 또는 회색 1953년 캠핑카 포탄이 달린 포드 픽업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네, 영상에 보시면 이런 차인데요. 그 외국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타는 차죠. 하지만 이 차에 대해서 더 이상 실종과 관련이 있다거나 픽업 트럭 또한 찾지를 못했어요. 사건 발생 1년 후인
1989년 6월 15일 이 문제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문제 사진에 흰색 토요타 카고 밴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 있었는데, 이 카고 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를 안 했나요? 네, 아무튼 이 폴라로이드 사진에 이 카고밴이 약간 장기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카고밴이 떠난 자리에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흰색 화물 밴이었는데 창문이 없었다고 해요. 이 흰색 화물 밴 자체가. 운전자는 콧수염을 기른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남자랑 눈도 마주쳤다고 전해져요. 신고를 받고 경찰은 길을 막아서 그 차를 잡으려고 시도까지 했는데 결국 그 차의 주인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타라의 엄마는 사진 속의 소녀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타라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다리에 생겼던 흉터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소녀의 다리에 있는 흉터랑 똑같다. 그래서 이 사진 속 소녀가 나의 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옆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제가 영상 속에 못 담았는데, 소녀의 옆에 보면 책이 하나 있어요. VC의 My Sweet Audrina라는 책인데, 이 책이 타라가 좋아하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는 사진 속의 소녀가 진짜 타라가 이런 걸로 틀림없다고, 나의 딸이 맞다고 했지만 FBI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고, 그런데 또 다른 기관은 또 타라일 거라고 하는 등 서로 간에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었어요. 한편 비슷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2장 더 이후로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시의 공사장 부근에서 입이 테이프로 쌓여있는 소녀의 흐릿한 사진으로, 흐릿한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흐릿하죠. 뒤쪽 배경에 있던 연한 푸른색 줄무늬 천이 플로리다에서 처음 발견된 사진 속의 담요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른 사진 하나는 제가 못 구했는데, 다른 사진은 암트랙 열차에서 남자 옆에 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느슨하게 묶여있는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1990년 2월 이후에 찍힌 것이었죠. 이 두 사진을 보고 타라의 어머니는 첫 번째,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자신의 딸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두 번째 사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사진은 좀 장난 사진 같다, 합성 같다라고 보았다고 해요. 타라 실종이 10년이 지난 1998년,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법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20년 뒤인 2008년
뉴멕시코주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관 르네 리베라가 자기는 타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트럭을 타고 타라의 뒤를 쫓아가던 10대 소년들이 실수로 타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타라가 이제 내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살해를 하고, 두 청소년의 부모가 이걸 은폐하는 걸 도와주었다고.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만 물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치만 이 리베라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이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참 또 지났죠. 10월 태스크포스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6명의 경찰관이 타라의 실종을 재수사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출신인 프랭크 메톨라는 헨리 브라운이라는 남성이 죽을병이 걸려서 죽기 전에 나를 불러서 고백한 내용이 있다면서 새로운 증언을 공개했는데요. 타라가 사라진 직후 헨리는 타라의 동급생이기도 한 그의 친구 로렌스 로메오 주니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에 이 증언을 한 사람이죠. 헨리, 로렌스, 그리고 그들의 친구 데이브 실바는 로렌스의 지하실에서 파이타를 만들고 마가리타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 먹었나 봐요. 집 지하실에서. 그런데 이 증언을 하신 분이죠. 죽기 전에. 이분이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발 아래쪽을 보니까 파란색 방수포에 쌓인 작은 몸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하는데, 그 헨리 증언하신 분의 들은 바에 의하면 데이브 르로이 차베스라는 또 다른 10대, 그리고 키 큰 빨간 머리로 묘사된 한 소년이 그녀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트럭으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10대들은 타라의 반 친구들이었고 그녀의 자전거 타는 길에 익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라가 항상 타던 길이 있잖아요. 엄마랑. 아침마다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그 길을 이 타라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녀를 차로 치었는데 자전거에서 떨어진 그녀가 일어나기도 전에 트럭에서 뛰쳐나와서 그녀를 강제로 납치했다고 해요. 그들은 타라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가서 자갈 구덩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타라에게 차 밖으로 나가라고 내려라고 명령을 하고 그곳에서 타라는 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뒤에 타라가 이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그 중에 로렌스는 화가 나서 타라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그녀의 시신을 덤불 속에 숨겨서 이제 숨기고, 그리고 그녀의 자전거도 있었잖아요. 자전거는 폐차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은 이제 경찰의 수색 작업이 시작된 후에 덤불 속에서 이제 옮겨져서 로렌스의 지하실로 옮겨졌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중에 연못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 증언을 이제 왜 죽기 전에 지금 밝히냐고 했을 때 사실 그 신고를 하면 널 죽이겠다 라는 그 로렌스 일행의 협박 때문에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막 동조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막 나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너무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그러니까 좀 두려운 마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일행들이 너 말하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죽기 전이니까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메톨라의 증언 속 로렌스 로메 주니어라는 이 인물의 아버지가 로렌스 로메로는 타라가 실종되었을 당시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국장이었다고 해요. 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일행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카운티의 보안국장인데 그는 실종 8년 만인 1996년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종사건 수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건 당시 그 자신의 아들 로런스 로메로 이름이 좀 어렵네요.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가 용의 선상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그 경찰 고위 간부인 아버지가 숨겨줬다는 루머가 번진 데다가 나머지 3명의 지명된 남자들 모두 2013년 이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더 이상 수사를 확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2021년 4월 이 사건의 수사관들은 발렌시아 카운티의 한 주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영장은 여전히 봉인돼 있어서 압수수색 경위와 결과는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온라인에서도 아직까지 심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사건은 제 생각에는 헨리의 이야기가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믿는데요. 그 죽기 전에 증언을 했다는 헨리 브라운이요. 아직도 그녀의 대학과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한 친구인 멜리사 에스키벨은 그녀가 타라 실종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어떤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얼마나 훌륭한 친구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타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녀가 폴라로이드 사진 속 여자였을까요? 그들은 타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